결국에는 부정선거를 왜 이야기하지 않냐, 이 질문 맞으시죠? 예. 부정선거를 왜 하지 않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반대로 묻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확신하시나요? 100%? 저는 확신합니다. 네. 부정선거라고 확신하시나요? 100%? 그럼 반대로 묻겠습니다. 부정선거라고 100% 확신하는 국민들은 몇 프로나 되실까요? 한때 부정선거라고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신 분이 50%를 맥스 찍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선거의 투명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의 투명성은 아무리 가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김민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선거 다 아니다를 감히 어떤 누구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세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성관이의 말대로 성관이의 관리 부실, 그리고 성관이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까지는 증명이 되었죠. 그리고 집단적인 일탈, 만약 집단적 일탈이 일어났다면 부정선거일 겁니다. 세 가지의 가능성이 다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야지만 명명백백하게 사실이 드러날 것인데, 세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선거제도에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는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선거제도가 개선돼야 된다고 믿는 분이나,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가 투명하길 바라는 것인데, 저는 여러분들께 반문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부정선거를 국민의힘이 외치면 지방선거 전에 제도 변경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투표 같은 것들을 이제 폐지를 한다던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외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폐지가 된다고 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담론에 있어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답을 이야기하셨다고 봅니다.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느냐의 주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부정선거라는 아젠다는 이미 지금 대한민국에서 10년을 외쳤습니다. 10년을 외치면서 그 영역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좁혀지고 있습니다. 선명성인데 고립된 선명성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진짜 중도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민수가 이미 최고위원 자리에 오르고 나서 사전투표제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말을 한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지도 모릅니다. 힘을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2026년 2월, 이번 달입니다. 조정훈 의원이 사전투표 인쇄날인 원천 차단에 대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25년 3월에는 신동욱 의원이 투표용지 직접 날인 및 중복투표 감시 강화에 대한 법을 발의하셨습니다. 25년 3월에는 장동혁 대표께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24년 7월에는 김민전 의원께서 사전투표 폐지 발의하셨습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수많은 의원들이 사전투표 폐지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 발의하려면 최소한 10명의 의원이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 당의 최소한 10명의 의원은 사전투표를 폐지하기 위해서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도 힘없는 야당이라서 법과 제도를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국민들께 설득을 하려면 여러분들께서 선거의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선거의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외친다고 이길 거였다라고 하면 이미 제가 본 것만 해도 10년 외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목표가 단지 부정선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거제도를 바로잡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꿈꾸는 것이라면, 이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말대로 더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내 표가 어떤 구간에서 갈리부실로 왜곡되고 있다라고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부정선거 판결이 이미 났다라는 말이 많은데 그 판결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표 정도의 오차가 있는데 이거는 선거의 결과를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부정선거가 아니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300표, 200표가 아니라 단 한 표라도 잘못되었다면 선거제도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은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기는 싸우는 것이고 이기는 것은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선명성이 고립되지 않고 더 많은 국민 한 명이라도 설득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국민의힘에 니네 부정선거 이야기 안 하냐 할수록 국민의힘은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미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는 거 봐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선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셔야,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올리는 어떠한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미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없이 입법을 하는 것은, 입법 발의를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쌓여야, 민심이 언젠가 움직여야 우리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입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이 투표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미 싸우고 있고 그 중심에 장동혁 대표가 이미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싸워달라고 계속 외치실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어떤 언어로 싸우고 있는지도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야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인 질문 하시고 싶으신 분들 계신가요? 관련해서 열심히 싸워주고 계시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선명하게 확실하게 싸워달라고 부탁드리면서 뽑아주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막 요란하게 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시고 있는 것 같고, 제도권의 언어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캐치를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정선거 관련된 제도들을 당장 뭔가 바꾸어내기에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여력이 없고 힘이 좀 부족하다고 들리는데, 그렇다면 경선에서는 선관위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트럼프가 싸워서 몇 년을 싸웠죠? 부정선거를 지금 우리가 여당일 때 싸워서도 지금 바꾸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용어를 여러분들 다 항상 인생 살 때 다 직설적이세요? 상대방한테 말할 때 다 직설하고 없으시나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간접화법도 쓰고 은유법도 쓰고 비유법도 쓸 거 아닙니까? 아까도 계속 얘기했는데요. 부정선거라고 하면 뭐라고 상대측이 공격합니까? 부정선거론자요. 이 프레임이 음모론이에요. 이거 이미 지금 이 프레임에 쌓여진 지 10년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선명성인데 폐쇄된 선명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의 투명성을 올리고 선거 제도를 바로잡자라는 방향으로 싸워도 똑같은 결과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많은 국민을 설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없는 야당인데요. 힘없는 야당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물고 뜯으면서 지금 서로를 공격하면서 왜 이 단어를 앞세워서 싸우지 않냐라고 하면, 왜 더 요란하게 싸우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저는 현명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UFC 선수들 중에서도 퍼포먼스에 화려하게 하면서 들어오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통상 집니다. 근데 경선도 지금 국민의힘은 선관위 시스템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그 경선 룰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K보팅 경선룰 장동혁 대표 부정선거로 된 건가요? 김민수는? 저희 민주당이 우리가 장동혁이 되고 김민수가 되면 폭망할 것 같아서 저희 부정선거로 당선시킨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는 K보팅에 대해서 폐지할 것을 주장합니다, 당내에서. 저는 주장합니다. 제도 개선을, 잠시만요, 저기 뒤에서, 죄송한데, 네. 저희가 이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것도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믿지 못하는 제도라면 굳이 이거 주장할 필요가 있는가 바꿉시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하나 바꾸는 거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당원 당규 하나 바꾸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와중에도 지금 사전투표 폐지하자는 법안이 3개, 4개가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는 힘겹게들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데 이 방향성을 일치시켜 주실 때 승리의 가능성이 조금씩이라도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이 안 됐을까요? 앞으로 이제 차차 노력한다라는 의미로 들었습니다. 예.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네,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명확히 말씀드렸지만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의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데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주 쉽게 봤던 한동훈에 대한 윤리위 제소조차도 이 이전까지 엄두조차도 못 냈던 겁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데 이걸 밀어붙이느라 지금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리위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은 변화를 이루는데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여러분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아마도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 강조만으로도 위협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당일 때도 선거제도 못 바꿨습니다. 10년간 외쳐도 못 바꿨습니다. 우리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라도 바꿔야 됩니다. 사전투표를 없앨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합당한 근거를 내야 됩니다. 작년 11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사전투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이거 뒤집지 못합니다. 합헌이었던 이유가 투표율을 제고할 수 있다. 투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제시했던 게 48시간 본투표제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설득하고 기존의 판례들을 깨면서 할 수 있는 주장 범주 안에서 일단은 싸워야 됩니다. 4개월 안에 입법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전투표에 대한 더 많은 감시라도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싸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뜻대로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기상천외할 일이 일어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만 기대고 선거 치를 수 있습니까?
부정선거 같으니까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투표 안 하실 겁니다.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일로 힘을 모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외치는 말이나 국민의힘이 외치는 말이나 결과는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만들자, 지나칠 정도로 투명하게 만들자, 이것이 곧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로 기결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